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편입 성공을 위한 최종 배치고사 분석 그리고 배치표 가이드 강연을 맡은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 임용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치고사 잘 보셨나요? 네,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본 학생들께서는 남은 기간에 역시나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좀 성적이 잘 안 나오신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분석하셔가지고 약점을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별 기출문제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신다면 모두 다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의 임용욱 소장이고요. 20년 이상 신입학과 편입학 이 실전 상담을 12,000명 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신입학에서 한 17년 정도를 연구를 하다가 편입학으로 넘어와서 이 입시 분석을 할 때 그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 하시라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소감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입학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남은 기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시점인데요. 편입학은 이런 시험입니다. 제가 편입학이라고 했을 때 이 편입학을 그 수능, 그러니까 신입학의 수능으로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점수를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의 100분위 합으로 진학 라인을 잡게 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 세 과목의 합은 300점 만점이 되겠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합격자 중에서 제가 어느 캠퍼스에서 합격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부산에 있는 동서대 메카트로닉스를 다니던, 전적대가 메카트로닉스를 다니던 친구,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100분위는 135점입니다. 300점 만점에 135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건국대 시스템 생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건국대 시스템 생명은 277이 맞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42점을 올렸죠. 사실 신입학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시에서 세 과목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 300점 만점을 나누기 3을 하면 과목당 47.3을 뒤집어야만 하는 점수가 됩니다.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를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또 보시죠. 우송대의 경우에는 300점에 172점이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한국 외국어대로 해서 278점, 무려 106점이나 올렸습니다. 과목별로 따지자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를 그 세 과목을 각각 35 이상을 올려야만 가능한 합격 대학인 것이죠. 자, 대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려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진대에서 고려대로 역시나 92점을 올렸고 과목별로는 30점 이상의 100분위를 올렸습니다. 제주대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제주대 수학교육학과에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로 58점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편입은 입시 서열을 파괴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네, 2021학년도에 김영 편입의 합격은 전체 108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의 합격 건수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4,434건이었습니다. 네, 4,434건. 이 중에서 전적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방 4년제가 29.7%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문대는 14.4%, 학점은행제는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쳐서는 56%가 되고요. 또 전문대나 학점은행제를 출신인 친구들이 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 그 초심 잃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편입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을 본 전체 친구들의 서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편입은 선지원 후 시험이죠. 학교별마다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능에서 말하는 배치표의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시 프레임이 좀 다르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예를 들면 서강대나 국민대 라인이 비슷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단위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정량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보는 곳이 모의고사고 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응시한 최종 배치고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일단 이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자가 응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합격 데이터를 누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추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의 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을 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강을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그리고 그 추이를 보거나 또 모의지원, 요번에 하는 모의지원 풀서비스를 보거나 또 배치표를 보거나 또 학교별로 하는 실감 모의고사와 뭐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타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학교별 기출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배치표를 보시게 되면 백분위가 조금 넓습니다. 이 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점수대가 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가 성적대가 조금 낮았는데 학교별 기출문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의 조언을 늘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김영 편입에는 오랜 실전 노하우를 가진 컨설턴트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다년 동안 분석해왔고 또 합격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 배치고사 나의 위치와 경쟁자를 분석해보는 이 최종 배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배치고사 보게 되면요. 응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6,800명 응시를 했고요. 또 학사 편입은 1,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00명이 늘어났고요. 또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약 8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계열별 응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020년에 약 3,000명에서 올해는 3,470명 정도로 477명이 늘어났고요. 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00명이 늘어났습니다. 도합해서 한 8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9년, 20년, 21년 보시면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학사 편입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입 응시 인원에서 일반 편입은 응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열별 응시 인원을 한번 보더라도요. 인문계열은 2019년도에 응시 인원이 3,100명에서 약 3,000명으로 20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자연계열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제가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편입이 보다 좀 더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편입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죠. 최상위권에 대한 공간 확대에 따라서 연쇄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편입에 대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응시 인원도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명 편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커트라인이 50점, 거의 딱 50점에 붙어 있고요. 상위 10%의 커트라인은 72.5, 그리고 상위 30%의 커트라인은 60점입니다. 자, 커트라인 10%라고 하는 것은 편입에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라인이겠죠.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78.5점이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 되는 쪽은 평균이 약 70점이었습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올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점에서 16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영어가 전년도와 좀 비슷하더라. 또 수학 난이도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자연계열에 해당되겠죠. 자,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서 남은 기간에 그 약점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학교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는 당연히 지원 범위를 여러 군데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지원 성향을 분석하고 저희가 진행되는 모의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각 캠퍼스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적 그래프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성적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영어의 경우에는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50점에서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한두 문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최종 배치고사는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의 한 75%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만 더 한두 문제로 이 100분이나 또 상위 퍼센테이지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과목 파트별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입 영어는 문법, 어휘, 독해, 논리, 그리고 수학은 미적, 선형, 다변수, 공업 이렇게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영어의 경우에는 어휘가 역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문법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데요. 남은 기간에 뭐 문법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남은 기간에는 독해 비중을 높이고 또 오답을 통해서 파트별로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각각의 여러분들이 듣는 교수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죠. 자,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이나 다변수가 약세였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최종 마무리까지 이 약점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위주의 문제풀이를 이제는 해야 되겠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약점을 계속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별 출제 경향을 보시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캠퍼스에서 많은 안내를 해 주시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편입의 지원 전략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첫 출발이 바로 배치 참고표죠. 이 배치 참고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그 배치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 지원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지원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참고표를 보면서 전체 숲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이 최종 배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그게 따라서 도전 아니면 소신 아니면 안정 지원 해가지고 상중하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삼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성적 추세를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친구들, 그리고 또 5년 이상의 이 모의고사 그 대학별, 학과별 합격 점수대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실감 모의고사나 학교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에 근접해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지원 전략이죠. 아직 제가 이 강연을 촬영하는 이 시간까지에는 아직 요강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원 전략을 할 때는 시험 일정이나 또 지원 성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치고사를 바탕으로 하는 모의지원 서비스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 범위를 확장시키고 컨설턴트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배치표를 이제 배치 참고표를 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배치표는 한 장인데요. 한쪽 면에는 일반 편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가로축을 보시게 되면 대학명과 또 시험 유형 그리고 전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입시 요강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국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건국대는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영어와 수학을 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적을 환산하실 때 영어를 본 학생들, 영어를 반영하는 곳은 아니면 수학을 반영하는 곳은
각각의 원점수나 백분위를 보시면 되고요. 영어 수학을 보는 곳은 영어 백분위와 수학 백분위를 합산하여서 그것의 평균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형 방법 보시면 영어는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 일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계열이 반드시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학과는 영어를 본다라는 것이니까 그걸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겠죠. 수학은 또 자연계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일괄합산하고 단계별이 있는데요. 자, 일괄합산은 한 번에, 즉 수학 성적 하나로 선발을 하겠다 또는 영어 하나로 선발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자, 1단계에서 영어 50점과 수학 50점을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2단계에서는 서류, 뭐 예를 들면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뭐 전적대 성적이라든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최종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로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시험 유형별 원점수와 백분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강연 자료라서 그런데요. 보시게 되면 영어는 색깔이 이렇게 있거나 또 수학은 뭐 또 다른 색깔이 있거나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는 같은 색깔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 참고표의 점수는 우리가 수능 배치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능 배치표는 80%의 등급 컷을 나타내는데요. 저희 배치 참고표는 딱 중간에 있는 50%, 즉 50% 컷이라는 것은 합격자의 50% 성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0명을 모집하면 그 딱 중간에 있는 성적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수는 여러분들이 본 최종 배치고사, 모의고사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백분위는 내 성적대의 하위 퍼센트, 즉 내 뒤에 몇 명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백분위 99.9다라는 얘기는 1000명이 있다면 내 뒤에 999명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내가 1등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과별 서열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강연을 듣는 지금 당장 이제 2022학년도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내후년을 준비하는 친구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백분위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분위를 보면 이 학교, 즉 편입의 이 학교의 이 학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학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계산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는 주황색 성적 구간에 원점수 또는 백분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가 어딘지에 따라서 원점수와 백분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90점 정도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영어의 원점수 요 사이에 90점 정도의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한번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셔서 가상의 라인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은 같은 방식으로 하얀색 성적 구간의 원점수와 백분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와 수학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영어 성적의 백분위와 수학 성적의 백분위를 합산해서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백분위를 이 주황선에 맞춰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번 배치고사를 봤는데 원점수가 80점이었고 그 다음에 백분위는 95.9점이었습니다. 수학은 배치고사 원점수가 88점에 백분위가 95.1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반영하는 우리 친구들은 80에 선을 그으시면 되고요. 수학을 받은 친구들은 88에서 선을 그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수학을 보는 경우에는 95.9와 95.1을 합산한 다음에 그 평균 점수를 해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이 주황색에 맞추어서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최종 배치고사를 본 친구들은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땡땡 친구, 이땡땡 학생은 영어와 수학을 같이 봤습니다.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이겠죠. 네, 이땡땡님은 영어 원점수가 62.5점을 받았습니다. 백분위는 75.3이고요. 또 수학은 100점을 받아서 백분위가 99.8점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 친구는 자연 계열이니까 영어 전형 지원이 아니라 수학 전형 지원이나 그러니까 수학만 보는 또는 영어와 수학을 합산해서 보는 대학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수학 전형 지원인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99.8로 보시면 되고요. 영어와 수학을 같이 보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75.3과 99.8의 평균 87.55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8과 87.55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배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축에는 대학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시험 유형이 나오죠. 영어다, 영어 수학이다. 또는 경희대는 수학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로축을 보게 되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원점수와 백분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구분되시죠? 영어는 파란색인데 여기에 파란색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수학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을 본 친구는 수학 백분위, 영어를 본 친구는 영어 백분위로 보시면 되고요. 영어와 수학을 본 경우에는 두 개의 백분위를 평균해서 영어 백분위 선에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땡땡 학생은 수학이 99.8이었죠. 그럼 보시면 수학이니까 검정색 99.8에서 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이니까 수학만 보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와 수학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영어 백분위와 수학 백분위의 평균 87.55점이다. 아까 기억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백분위를 하나하나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가 90.2가 있고 또 74.8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대략적으로 해서 87.5다라고 해서 선을 그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선발하는 인원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없는 인원이 있어요. 이렇게 없는 인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배치표를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 아직 요강이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을 당연히 반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미발표가 되었더라도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성적 추이나 또 20만 명 이상의 누적 합격자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배치표를 볼 때는 저희가 세 가지 군으로 나눕니다. 상중하로 나누고 그것을 보다 촘촘하게 해서 7가지 군으로 다시 나누어서 인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 보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예측 점수를 대략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배치표가 아니라 배치 참고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 학교별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남은 기간에 학교별 기출에 어느 정도 근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 배치 참고표는 전국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약 75%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체 숲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입 합격을 진단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뭐 실감 모의고사 성적이나 성적 추이라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추이라든지 최종 배치고사라든지, 그리고 진행될 모의 지원을 통해서의 또 분석이라든지, 또 전년도나 아니면 전전년도에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근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고사와 배치표는 합격 예측의 첫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지원 풀서비스와 배치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